요청하셨던 그 실전 투자자 분들의 배워보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 중에 처음 제가 넣고 싶었었던 것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 끌고 왔습니다. 이 실전 투자자 어쨌든 강의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살점들을 조금씩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실전 투자자 강의 엄청 길지도 않고 짧게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느 곳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즉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고, 저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가격에만 가면은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항선을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저항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면은 어쨌든 지지와 저항은 눈에 보기 쉽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모든 저항과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작은 캔들이나 큰 캔들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가격에만 가면은 밀리는 모습만 보이면 그곳에 선을 끊는데, 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큰 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됐었을 때 상한가 나왔었던 이 선들을 한번 볼게요. 이 선을 꺼놓고 보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눈에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하나만 선을 더 끌게요. 어느 가격 밑에 여기 선까지. 이 선을 왜 껐을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선을 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이 이러한 선들을 제가 끊게 될 겁니다. 왜 이 선들을 끄었을까요? 이런 선들은 어떤 선들일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정도의 선만 끄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되거든요. 혹시 제가 여기서 끈 선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선이 하나 있다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선을 끄은 것이 다 이해가 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왜 이 선을 껐을까? 다 이해하신 거라고 제가 알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 자리에서 다 고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 가격에서 맞고 떨어졌구나, 또는 저 가격까지 상승했었구나, 또는 이 가격에서 지지하는구나. 근데 특이점을 보면은 뭔가 지지하는 캔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캔들들, 그러니까 큰 캔들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많이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은 얘가 시작했었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43,000원 정도 되는데, 얘가 다시 주가가 43,000원 가격대를 넘어섰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4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깨고 내려왔었을 때는 이 가격을 강하게 넘어선다면은 큰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자리에서는 큰 캔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안 나오죠? 네. 이 자리를 이탈할 때 큰 캔들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서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격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캔들이 큰 상한가 봉이나 상한가 봉이라는 것은 큰 캔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캔들.
가격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15% 이상? 옛날에 우리가 상한가가 15%였으니까 15% 이상의 상승 정도는 상한가 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시가와 그 다음에 고가, 그러니까 꼬리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꼬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가상으로 종가까지 해서 선을 긋게 되면은 그 정도의 그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거래량도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는 어쨌든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지지하는 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들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항선을 어쨌든 뚫어 나가게 된다면은 강하게 뚫어 나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즉 큰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다시 밀리고 다음 파동을 기다린다. 거래량이 붙어있는 큰 캔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래량이 꼭 큰 캔 붙어있다고 큰 캔들, 아니 뭐 거래량 없이 큰 캔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큰 캔들이에요. 거래량이 붙어있지 않는 큰 캔들도 큰 캔들이기 때문에 모든 큰 캔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KCTC 한번 볼게요. KCTC를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큰 캔들들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선들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선을 끈 것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큰 캔들이 있고, 네, 이 큰 캔들이 있어요. 그죠? 네. 상한가 봉. 하지만은 이 이전에도 그 상한가 봉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큰 캔들이 하나 있죠. 그죠? 네. 큰 캔들이 있고, 여기도 큰 캔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찍어주죠. 네. 찍어주고. 그죠? 네. 이제 늘려서 한번 봅시다. 늘려서 보면은 우리가 선을 지지와 저항이 있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KCTC는 원래 얘가 매집이 엄청 잘 되어 있었던 주식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주식이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 매집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시세는 2021년도에 터지긴 했지만은 매집이 잘 되어 있으면은 타점이 잡히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항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결국엔 이 자리가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슈팅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죠? 다만 이것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것이 어쨌든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 매집이 됐든 또는 뭐 변곡이 됐든 그 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닐지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은 아까 지지와 저항의 논리대로라면은 어쨌든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게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어쨌든 뚫고 내려간다면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은 저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흔히 뭐 돌파 매매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여기 그 방송에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은 돌파 매매가 항상 잘 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그 저항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 테마를 띄워가지고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서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큰 캔들이다. 그럼 큰 캔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선을 긋고 이게 지지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는 저항 역할을 할 것인지, 저항을 뚫고 상승하게 된다면은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이 선들은 언제든지 세력 입장에서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요? 그냥 상한가 간 주식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시아경제? 뭐 이것도 보면 되겠죠. 네, 아시아경제도 결국에는
그냥 큰 캔들에 있는 가격대들을 그냥 다 선을 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선을 다 꺼 보면은 얘는 실질적으로는 그 공개 강의 부합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네, 천일선에서 어쨌든 뭐 슈팅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마 뭐 매직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큰 캔들이 나왔었던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들을 다 꺼보면은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때는 이 선 내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결국에는 최고가에 있었던 이 자리가 넘어서는 자리에서 변동성이 나왔고, 또는 이 자리를 깨는 자리가 나왔었을 때 급락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 때 생각보다 그 주가의 하락이 적었었던 주식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봐서 그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 15%에서 한 20% 정도 하락하고 많은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저항선들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나중에 어디서 또 활용할 수 있냐면은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빠져야 되는데 더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느끼시는 게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제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빠져야 되는 근거가 아까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부분에서 또 근거들이 하나씩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선에서 뚫고 어쨌든 상승하게 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탈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지지와 저항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조급해지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이 조급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관 투자자이다, 좋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다면은 이런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작은 흔들림에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2달이든 3달이든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얘가 뭐 특별하게 이탈한 것도 아니고, 얘가 특별하게 뭐 강한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슈팅이 나올 때가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큰 캔들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캔들이 제가 작은 캔들에서 엄청 또 포커스를 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큰 캔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럼 왜?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엄청 짧죠? 네. 근데 이것을 듣고도 눈이 뜨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니 이걸 알려줘도 돼?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오늘 그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실전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캔들 선 그을 때 시가 종가의 선을 긋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꼬리로 살짝 벗어나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종가상으로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종가상으로 우리가 3시 20분에 이제 마감이 됐고 동시호가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기 때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을 못 지키고 급락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선들은 모든 투자자들이 뭐 나 좀 주식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의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선에 대한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심리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절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가 그래서 바닥권에 가면은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급락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꼬리 형태나 또는 갭의 형태 나오게 된다 그랬죠. 결국에는 저게 어떤 형태가 나온 거냐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러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세력들이 큰 캔들을 만들 때 대략적인 지지의 저항을 자리를 생각하고 만들까요? 이거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아니면 과거 사례로 봤었을 때는 항상 그 큰 캔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라붙는 사람 즉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그 세력은 무엇을 가지고 결국에는 움직일 것이냐 그냥 돈으로 얘네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유통되어 있는 주식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면은 얘네들이 주가를 원하는 가격이나 또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힘들 것이다. 그게 시장 경제의 원칙이죠.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죠? 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은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원리를 여기에 이제 내포를 시켜야 된다. 네. 또 다른 것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지지와 저항선 중 우선순위랄까 더 중요한 선은 강의로 보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매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선 그리고 매도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선 이런 것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래요. 네, 안 어려웠죠? 네. 지지와 저항을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을 그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을 긋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냥 가격의 고점, 그러니까 고점들만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긋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꺼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은 저 큰 캔들로만 긋게 되면은 중요한 선들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꺼 보시고 많이 끄면 많이 끌수록 내가 더 세세하게 진입이 가능한 것이고 더 분석하기도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석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기간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선에서 얘가 벗어나섰을 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은 오늘 강의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의 수강자분들은 오늘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수강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뭘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저는 질문을 던져줄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는 거고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지 제가 떠먹여 주는 것을 카페에서 공개 종목 나가지 강의 나가지 제가 뭐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다 잘 되면 좋잖아요.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오늘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카페에 올려드릴 것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질문사항이 없으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죠? 네, 정말 쉬웠던 것 같고, 이것을 토대로 오늘은 선을 많이 한 적어도 10종목 이상은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종목들, 저게 엄청 재밌는 게 나중에 대형주에 한번 저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